안녕하세요. 건강가정론 9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중간고사 봤죠? 뭐 다들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쓰셨고, 그 다음에 그날 피치 못할 형편 때문에 못 오신 분도 다 제출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가정론이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큰 비중 있는 과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7주차까지 했었잖아요. 건강가족 가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요거는 2020년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기간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정책 비전하고 또 성과, 이런 거를 또 해야 될 거, 비전과 목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니까 재작년까지인데 이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금년 내로 나오겠죠. 정책 비전에 대해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정책 목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는, 비전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비전이었고, 목표는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남녀 모두 일, 가정, 양립, 실현. 정책 과제로는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가족상담 활성화, 가족 여가 활동 확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형별이죠.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취약, 위기 가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가 있었고, 정책 과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정부, 가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어떤 게 있냐?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가족 돌봄 여건 조성,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 가정, 양립 실천. 과제로는 일,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하고, 남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업의 일, 가정, 양립 실천 촉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애 주기별 출산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 개선이 있고,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 행복한 육아 문화 확산, 양성 평등 가족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어떤 목적 과제가 있냐? 가족 정책 법 제도 정비, 가족 정책 전달 체계 강화, 새로운 가족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이렇게 해서 가족 정책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건강가정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는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건강가정 사업의 목적과 기능, 건강가정 사업의 내용, 건강가정 사업의 추진 단계 및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은 이 사업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건강가정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가 있는데, 먼저 법에서는 건강가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업에는
자,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건강가정이란 기본적으로 물적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 역할을 공유할 때, 또한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시민 의식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나아가 이를 토대로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 즉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 건강가정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건강가정 사업의 개념 역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즉 가정의 건강을 저해하는 문제, 가정 문제죠.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 사업은 가족 문제의 해결부터 사전 예방까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와 사업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 사업은 가정 문제의 사전 예방부터 해결까지 포괄하고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와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 사업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건강가정 사업이 실현되는 대상의 특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정의 정의,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건강가정 사업의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합니다. 기본법에 근거한 가정의 정의는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 사업의 대상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합니다. 즉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노인 단독 가구,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 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가정 사업이 실현되는 대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 사업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대상별,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들이겠죠. 이런 접근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정과 그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도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만큼 건강가정 사업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란 건강가정 사업의 대상이 가정임을 명시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주요 초점이 구성원 중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을 고려하고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 장애인만을 위한 한 복지 서비스에 국한하기보다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고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카먼과 칸도
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병리 현상,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해체, 아동의 인권 침해, 한부모 가정의 급증, 노인 문제의 증가,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의 급증에 직면해서 가정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초점과 대상은 주로 개인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앞으로 가족에 대한 복지적 접근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시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역할관계를 중시하고 가족의 전체성이나 체계성을 고려한 건강가정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강가정사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특성을 들 수가 있는데, 건강가정사업은 기존의 문제중심적이고 사후치료적인 성격에서 나아가 이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까지 포괄하고 지향합니다. 이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 즉 가족 문제 및 가족 현상이 다양화되고 심화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후의 치료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서비스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의해서입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가족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높은 이혼율 등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족화,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개별 가족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이 부담을 나누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문제란 성격상 완전한 문제 해결이나 사후 치료가 힘들며, 가족 문제에 의한 영향력은 그 구성원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문제 발생 이전에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 부담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건강가정사업 역시 이와 같은 지향성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볼 텐데요.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먼저 오늘날 산업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를 요약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네요. 산업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부양체계의 와해입니다. 가족의 공동생활은 부양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죠. 부양이라는 건 뭐예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뜻하지만, 가정생활은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요건의 교환관계가 그것인데, 가족 부양은 부부 간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부부나 부모 자식도 애정관계나 양육관계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공생관계의 성격을 지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사랑 때문만이 아닌 정신적인 안위, 역할 보완, 그리고 노후 의존과 같은 보상 심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은 부양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일부 가족에게는 부양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가정 파괴 현상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여기서 의도적 가정 파괴는 뭐예요? 이혼을 비롯한 인신매매, 자녀 유괴, 성폭행, 낙태, 가정 일탈 및 인명살해, 이런 것들을 뜻하고, 비의도적 가정 파괴는 각종 산업사고, 재해사고, 교통사고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 병리나 사회 병리는 그 자체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피해는 가족 해체 및
가족 결손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서 심각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생활에서 가치 혹은 문화의 변화 현상입니다. 전환기 사회에서의 가족주의는 또다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서 가족 이기주의를 표면화시켰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는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나 가족 이기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역기능성이 증가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개인적 합리성은 증대시킨 반면에 집단적 합리성이 무너진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족 이기주의의 강화로 인해 가족의 지위 재생산에 대한 강조 및 다른 가족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이기주의로 인해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이 증대되어 가족의 반사회적인 성격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야 할 가족이 지나치게 자신의 가족만을 중요시할 때 반사회적인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여 건강가정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그 목적과 기능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제 가정 기능의 강화와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며 건강한 가정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주요한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족의 급격한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농촌 가정의 해체 현상, 여성 취업 인구의 증대 등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은 사상 유례가 없는 중대한 변동을 겪고 있기에 사회의 가정보호 기능은 더욱 중시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과 가족 문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죠. 특히 현대 복지제도의 역사는 비인격적인 상품 시장과 대립되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보완과 대체, 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시장 영역이 커질수록 개개인의 지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은 더해갔으며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 즉 안식처로서의 기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시장의 왜곡을 해독하는 사회적 기제로서 다양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적인 복지제도는 과거에 가정을 맡았던 상부상조의 복지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0세기를 통해서 선진국의 복지제도는 본질적으로 가정의 전통적인 보호 기능을 대행해주는 대체물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복지국 정책과 가족 혹은 가정 정책은 동면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실제적인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느냐, 아니면 낭만적인 가족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병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서 그 변화를 저지하고 역기능 가족을 원전하는 데 주력하였느냐 하는 기본적인 태도 차이가 20세기 복지국가의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가족 부양 기능의 약화 등 재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가족 책임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 사회의 공동 책임주의 의식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 욕구의 증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국가,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즉 가족 해체와 가족 문제 심화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고, 이러한 방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목적에서라도 재반 가족 문제의 예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가정 사업이 갖는 목적 중의 하나는 가정의 역량 강화와 자원 개발, 즉 가정 스스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자원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문제의 감소와 위기 치료입니다. 오늘날 개인들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정한 지침 없이 살고 있죠.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한 가족 부양의 기피 내지는 가족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장 큰 사회적 부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해체가 증가됨으로써 사회 보호에 필요한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현대의 가정은 단순히 가족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의 와해 및 해체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순환됩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정책이나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가족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은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을 그어 따로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은 개인, 가족, 사회가 연결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1차적 터전이 가정이라는 점에서 학대나 유기 등 심각한 가정 문제의 발생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 등 사회의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개입과 위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 문제 역시 다시 개인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폭력이나 비인간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 현실은 가정 내 위기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날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은 이러한 가정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제시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실천하느냐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이라는 사업 영역들이 통합적으로 가정 문제의 감소와 위기 치료에 기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가정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 조정과 역할 개발을 위한 관련 서비스 및 기술 교육, 가족 생활의 역할 대행 및 역할 지원,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가정 교육 및 사회 교육, 결손 가족의 사회 보호 및 자활 지원, 그리고 가족 생활의 보장과 보호를 위한 규범적 또는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 건강가정 사업의 기능이란 결국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유용성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으며 가족의 역량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양한 가족이 갖는 특성과 복지 욕구가 파악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가치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이유와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의 복지 요구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서 결혼과 출산, 이동과 출가, 그리고 이혼과 사망이 인구 형상인 동시에 가족의 변화와 복지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인구 현상에 의한 것이고 기능적 결손은 구조적 결과에 의한 것이라면 복지 수요는 이러한 점을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지 수요는 1차적으로 개별 가정을 단위로 파악해야 되지만 건강가정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서 지역사회 내 가족 구성의 특성과
이에 근거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가정사업은 영역의 광범위성, 내용의 다양성에 비추어 일정한 중앙중심 조직만으로 접근하기 어렵죠. 따라서 관련 민간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조직의 구축이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정책이 정부가 지향하는 특정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가족의 안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가정복지가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관리, 생활 개선, 역할 지원, 자활 지원 및 문제 예방과 치료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중심의 건강가정 정책 및 사업이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체의 여건하에서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복지자원을 개발하여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가족의 독자적 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과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도움은 무엇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는 먼 곳에서 추구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협력에 의해서 이룩되어며 2차적으로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 중심 복지제도는 정부 주도적 복지제도의 지역화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제 구축과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 실현을 해야 합니다. 또 복지체제는 일정한 모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알맞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인구 구조, 산업 특화 모형, 도농 특성 등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 문제,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교시 수업 끝내겠습니다.